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가 좀 둔화된 거, 요 정도가 좀 어떤 시장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세 자체는 뭐 특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세계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만 속도만 좀 줄어들었다.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세는 진행 중인 거고 뭐 멈춘 것도 아니고 그냥 상승세가 좀 둔화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튼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이제 명목적인 재료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재료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거죠.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지금 시장이 열심히 오르고 있고 미리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다 잠재적인 이슈이고 대부분 다 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을 쳐다보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뭐 다른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명목적으로 봤을 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은 이제 그럼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아니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어떤 잡음들이 들려 나오면 시장은 또 거기에 크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연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게 계속해서 좀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 위기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언제 무슨 은행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그죠? 이 경제 지표들 발표는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언제 몇 시에 발표가 난다 해서 딱 그걸 기다리면 되는데 뭐 은행이라든가 지금 아니면 이런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이런 이슈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한 발 늦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은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겠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뭐 잘 움직였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거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하락 마감했고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재밌는 건 이제 중국 증시의 경우입니다. 중국 증시는 이 역시나 이번에도 세계 증시와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 하여튼 중국 증시 특징 그 약간 좀 어떤 전 세계 증시와 좀 이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지금 세계 증시가 강하니까 또 다시 일단 중국이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드러나는 이유는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표면적인 뭐 그런 어떤 금융시장의 논리는 그겁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중국 증시에는 이제 크게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영상 제목으로도 그걸 써놓긴 했는데 이제 요즘에 그 증시와 주식시장과 뭐 달러와 주식시장과 달러와 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침에 썼었는데 그런 점들, 그죠? 그런 점들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그 뭐죠? 미국과 중국의 뭐 금리 차이가 막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뭐 계속해서 뭐 환율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뭐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서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안화의 상승 추세도 또 계속되고 있죠, 그죠? 그런 점들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는 이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은요. 중국 증시만 유일하게 지금 다시 박스권을 붕괴시키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거만 좀 일단 하나 체크만 좀 해보자고요. 중국 상해종합입니다. 상해종합. 상해종합 보시면은 이 박스권 하단이 대략적으로 요 자리죠, 그죠? 이 줄이 좀 잘 안 그어지네요. 조금 차트 좀 크게 해서 대략적으로 요 자리가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인데 보시면은 가야 된단 말이죠.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죠? 이 지난번에 바닥을 여러 번 테스트해 놓고 이렇게 그 갔었어야 될 타이밍인데
갔었어야 될 타이밍에 지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일주일 가량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매물 소화 어떤 이런 매물 소화했던 걸 하루 만에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스권 붕괴의 위험이 좀 더 커진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해졌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위안화를 잘 보시면 또 이런 모습입니다. 위안화가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잔잔한 긴축으로, 그죠? 지금 참고로 달러가 올라가는 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시장이 지나친 어떤 완화 기대감, 올해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를 좀 꿈꾸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즘에 그 어떤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 물론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하기 때문에 요즘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점들이 중국 위안화 약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위안이 요 자리가 되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를 지난번에 돌파 한창 해놓고 지난 3거래일 동안 레벨업 7위안 돌파 한창 한 거를 확인을 했고, 확인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확인하고 이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풀었고 이제 다시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돌파 한착을 했으니까 이제 위에는 별로 저항이 없다. 여기서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죠. 여기 저항이 별로 없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일 없으면 쭉 오를 수 있는데, 뭐 물론 계속해서 위안화가 오르고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힘들려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려면은 이제 뭐 달러나 이 금리의 미국 금리의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이런 것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뭐 중국이 지금 뭐 박스권의 하단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저게 뭐 세계 증시의 뭐 하락, 뭐 저게 뭐 세계 증시 하락 트렌드가 되고 뭐 저게 뭐 하락의 어떤 뭐 방아쇠가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그냥 중국 본인만의 사정으로 저렇게 중국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중국 증시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좀 어떤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물론 위안화, 물론 저기 상해종합도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킨 건 아닌 거니까,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냥 뭐 특별히 할 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중국 상해종합 같은 건 오히려 지금 일단 주식 매수나 상방 베팅을 생각해 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지선 부근에 와 있으니까, 박스권 하단에 와 있으니까, 중국 혼자, 남들 다 가는데 중국 혼자 붕괴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뭐 저평가된 중국을 사자, 뭐 이런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오히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 괜찮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 중에 뭐 어떤 조정,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글로벌 넘버원이 됐는데요. 글로벌 넘버원, 단기적인 흐름에서 글로벌 넘버원 최강의 증시가 됐는데, 역사적인 고점, 21년도에 만들어놨던 이런 역사적인 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한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갭 상승하고 나서 조금 좀 길어 보이는 음봉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뭔가 좀 자신이 있다, 나는 일본 증시가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요런 음봉 정도, 이 정도 음봉이면 그래도 좀 몸통의 길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음봉에 좀 살이 좀 토실토실 붙었기 때문에 저런 음봉은 그래도 어떤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 정도로 사용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분명히 상승 추세인 거고 조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자그마한 굳이 이제 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어떤 역매매, 뭐 어떤 역발상 하방 베팅의 자그마한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봉이 좀 제법 토실토실하게 좀 살이 좀 붙었으니까 저런 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뭐 독일 증시는 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 지금 또 다시 이제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거는 그 전고점, 역사적인 고점이 여기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인 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오늘 뭐 좀 의미 있게 하락 마감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하락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최소한 여기 있는 뭐 5월 18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 이런 자리는 붕괴시켜 줘야, 그래야 이제 뭐 그나마 자그마한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이 정도 조금 하락한 거 가지고는 이건 일단 아직까지 눌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죠? 좀 전에 봤던 일본 증시와의 차이점은, 분명한 차이점은 역사적인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 아래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하방 베팅을 막 어떤 뭐 강력한 생각에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독일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본 증시보다는 독일 증시가 좀 약하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그나마 일본보다 강하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어떤 자리는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은 이건 강하다. 예, 이런 건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베팅할 만한 근거도 일단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일본보다는 뭐 약하다, 뭐 그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건 뭐 조정이라고밖에 못 봐주는 거죠, 그죠?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세계적인 흐름은 전반적으로 그냥 살펴봤고, 미국 증시도 그죠? 미국 증시도 뭐 똑같죠. 예, 뭐 어제 가벼운 뭐 조정 정도 나왔고,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거 없습니다. 하방 베팅 할 만한 뭐 자그마한 그런 근거도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쭉 봤고, 참 어제 제가 이제 놀러 나간 사이에 그 이창용 총재가 국회에서, 뭐 국회였나요? 뭐 어디에서 하여튼 뭐 출석을 해갖고 그 이런저런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 좀 몇 가지 좀 괜찮은 거 있는 것 같아서 좀 체크만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이야기들이 일단 뭐 타이틀이고요. 그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적당한 이 정설입니다, 그죠? 예,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 있더라? 지금 그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었냐? 네, 뭐 이미 여기 있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뭐 환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은 어느 정도 그런 그죠? 한미 기준금리 차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인데,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뭐 적합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달러 인덱스 막 떨어질 때 지 혼자 막 그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어떤 그죠, 1.75%가 넘는 그런 어떤 한미 금리 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연준은 금리를 높이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 같다. 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생각은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시장은 지금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시장에 크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맞게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환율은 분명히 크게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금리가 떨어지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그죠? 아무 일 없이 연착륙하면서 미국 경제 괜찮고 은행들이 안 망하면서 천천히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나타나겠지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이 망했다, 위기가 나서 어떤 큰 위기가 나가지고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는 거면은, 그거는 이제 원화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원화 초약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막 환율 급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에는 뭐 어떤 위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당연히 이런 발언들에는 어떤 위기 가능성 이런 건 일단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그죠. 지금 당장은 뭐 위기가 난다 이런 건 일단 뭐 어떤 뭐 저의 뭐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뭐 긴축이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은행 위기가 뭐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아직까지 소수 의견에 불과한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뭐 연착륙 혹은 뭐 노 랜딩 시나리오 이런 거를
그런 게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어떤 위기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소수 의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점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소수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 뭐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음봉이 나오고 한국 증시도 음봉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 증시는 뭐 좀 그래도 몸통에 살이 붙었으니까 저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방 베팅을 뭐 해볼 수는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상승이고 너무나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을 보고 이걸 보고 뭐 하방 베팅한다? 아직까지는 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너무나도 강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조차 터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무려 2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등 변동성이 쫙 확대가 돼 있는데, 이런 국면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일에 비해서 조금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어떤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동성 지수는 조금 하락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한국 증시는 속도가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빨리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대음봉이 나온 그런 일본 증시와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그죠? 이건 아직 더 강한 겁니다.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됐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위쪽에 어떤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이제 쭉쭉쭉쭉 잘 떨어지다가 그 어떤 이 자리가 어떤 매물대다 보니까, 지난 뭐 몇 달 동안 여기서 버텼던 매물대다 보니까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일단 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아래 꼬리에 뭐 어떤 꼬리, 윗꼬리나 아래 꼬리나 이런 꼬리에 관한 의미를 일단 좀 저는 좀 약간 좀 가볍게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저는 일단 뭐 이 정도 꼬리를 보고 오늘 뭐 꼬리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환율이 다시 올라가려는 신호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환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죠. 환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환율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난주에 워낙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한 것 정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 다 급하게 달렸고, 급하게 달린 거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의 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잘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뭐 지수와 비슷한 상황들이죠. 이게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하기는 좀 아닙니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중인 거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도 분위기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4만 원 다시 돌파 한착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 보시는 분들이 조금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 좀 추가로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큰 그림상으로는 이제 워낙 급등했었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 최소한 의미 있는 고점을 3개 정도 만들고 나서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죠.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저항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아래쪽으로 포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혼란한 구간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여기 이 라인을 이제 넘지 못했으면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처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라인을 지금 이제 뭐 거의 24만 원 돌파 한착을 한 거니까, 약하지만 턱걸이지만 돌파 한착을 했으니까 일단 조금 더 올라올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위쪽에 저항이 있고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으니까 답답한 구간 안에 들어선 거죠. 그러나 뭐 큰 그림을 보면 그죠? 큰 그림을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이런 흐름들이 다중고점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조금 더 반등은 시도할 것 같다. 에코프로 친구들, 이거 에코프로죠. 얘는 일단 중요한 저항을 아직 넘진 못했네요. 얘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처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얘는 뭐 계속해서 일단 하방 압력 받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 못 넘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뭐 대충 다 봤고, 뭐 미국 증시 일단은 어제까지는 일단 어떤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연속적으로 못 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상승이 일단 멈췄다. 이거는 조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밤에도 멈추고 못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그건 이제 오늘 밤 마감하고 나서 이제 내일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오늘 밤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미국 증시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은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뭐 조금 뭐 하락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후 4시 뭐 초반이니까 이런 거는 뭐 그다지 큰 의미 없고요. 일단 상승 추세 중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찔끔찔끔 약세를 보이는 거 저런 건 뭐예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그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인데 오늘 밤에 하루 종일 싸워봤는데 이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도 어디를 못 넘어가고 비리비리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밤엔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뭐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아래쪽으로 볼 거면 최소 13,750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해야지 좀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S&P는 이제 4,2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됐죠. 4,200을 돌파한 척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4,200이라는 자리를 지금 턱걸이만 하고 있습니다. 턱걸이만 지금 3거래일째인데요. 턱걸이만 할 수는 없죠. 언제까지나. 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런 자리에선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턱걸이로 너무 오래 버티면 안 돼요. 여기서 갈 거면 빨리빨리 점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오늘 밤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4,200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 턱걸이에서 레벨업 했다라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짜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4,200이 붕괴되면 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어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정도라고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 그래서 오늘 밤에 아무튼 푹 잘 거고 좀 재밌는 점은 구리 가격 이런 게 좀 약세다라는 거 이게 참 재밌어지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전에 그 영상 초반에 중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긴축을 한다 이러니까 지금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고 중국 증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 안 좋나 보다 이러면서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하는 것은 어떤 뭐 긴축 우려 이런 건 구리 가격 하락 이렇게도 지금 재미있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추세는 뭐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지금 추세를 확인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해도 미국 증시 본장돼도 아마 되돌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나서 레벨 다운이 됐는데 여기서 한 일주일가량 버텼단 말이죠. 버텨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긴축 우려, 잔잔한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와 금리가 영향받으면서 중국 증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얘가 몇 거래일 동안 거의 일주일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켰단 말이죠. 또 레벨업 됐어요. 또 레벨 다운 됐어요.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구리 가격 혹은 뭐 이런 어떤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요즘에 그 어떤 증시 상승과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비리비리한 이런 모습들은 일단 그 어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뭐 일부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오늘 밤에도 없고요. 그냥 하여튼 편안하게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